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사자 또는 호랑이를 생각하지만 실제로 육지에 있는 동물 중 서열 1위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앞에서 호랑이와 사자는 그냥 애기에 불과합니다. 호랑이와 사자도 코끼리를 보면 싸울 것 같지만 현실은 알아서 피해 다닙니다. 밀림의 제왕이라는 호랑이와 사자도 벌벌 떨게 만드는 이유는 코끼리의 몸무게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끼리 중 가장 크기가 큰 아프리카 코끼리는 키가 4m에 육박하며 몸무게가 6톤까지 나가는 반면 호랑이와 사자는 기껏해야 300kg입니다. 무려 20배 차이입니다. 6톤이면 자동차 5대와 맞먹으며 좀 더 이해가 가기 쉽게 표현한다면 인간 성인 남자 몸무게가 70kg인데 겨우 3.5kg밖에 안 나가는 강아지가 와서 까부는 수준입니다. 코끼리가 발로 한번 밟으면 자동차 5대로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것이니 제 아무리 밀림의 제왕이라고 한들 코끼리에게는 장난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코끼리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으로 사회성이 매우 높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끼리 모여 다닙니다. 작게는 6마리부터 70마리까지 집단으로 생활합니다. 코끼리가 혼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1대1도 최강인데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험악한 야생에서도 그 누구의 적수도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무리 생활의 우두머리가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라는 점입니다. 암컷 코끼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족과 함께 무리를 지어 살며 먹을 것과 물을 찾아다니고 젊은 코끼리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주며 무리를 이끕니다. 반면 수컷 코끼리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10살에서 20살 사이 사춘기가 시작될 때 무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무리를 떠난다고 해서 수컷이 혼자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수컷 모임에 참여하여 브로맨스를 시작합니다. 총각 코끼리도 있고 자식을 전부 번식하고 난 뒤 노후를 보내는 노년 코끼리도 있는 수컷 코끼리 모임에 들어가 수컷들끼리 모여 여행을 다니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초원을 누빕니다. 이때에도 먹을 식량이 어디에 많고 살기 좋은지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수컷 코끼리가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를 이끕니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위해 성욕이 대폭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발정이라고 하는데 수컷 코끼리의 발정 상태는 그 어떤 동물보다 난폭하고 공포스럽게 돌변합니다. 수컷 코끼리의 발정 상태를 머스트 상태라고 하는데 수컷 코끼리가 머스트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눈 주변이 부풀어 오르면서 눈빛이 변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60배 이상 폭증하면서 피부에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이 액체를 한번 맡으면 기절할 정도로 아주 고약하다고 합니다. 머스트에 돌입한 코끼리는 걸음걸이도 으스대면서 걷고 머리를 치켜 세우고 귀는 팔랑거리며 매우 거만하게 걷습니다. 성격이 포악해지며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수고 다니며 이때 누군가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거나 시비를 걸면 바로 돌진 콧방맹이를 날려버리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머스트 상태에 돌입한 수컷 코끼리들끼리 싸우다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사람도 공격하여 매년마다 코끼리에게 희생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됩니다. 발정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발현하며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지금 너와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암컷에게 티를 내고 다니며 수컷 무리를 떠나 똑같이 발정기에 있는 암컷 무리에 합류해 교미를 맺은 뒤 2주 정도 있다가 무리를 떠나 다시 수컷 무리로 돌아갑니다. 코끼리 코는 15만 개 이상의 근육으로 모여져 있으며 사람 정도는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 이상을 들어올릴 수도 있으며 이 코는 정말 만능의 도구입니다.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애정 표현도 하고 싸울 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슈퍼무기입니다. 이 코를 휘두를 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나 호랑이를 한 방에 즉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코를 휘두르고 돌진하거나 내리찍으면서 싸웁니다. 코로 나뭇가지 같은 무기를 집어들어 적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이 코에는 한 번에 12리터의 물을 들이킬 수 있으며 코끼리는 코로 물을 먼저 빨아들여 코에 저장한 다음 입으로 보내 물을 마십니다. 애정 표현을 할 때에는 코로 쓰다듬거나 자식들을 감싸 안습니다. 개는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하죠. 개의 후각은 사람의 수만 배 이상 냄새를 잘 맡습니다. 사람은 맡지 못하는 냄새를 개는 멀리서도 맡기에 뛰어난 후각을 가져 마약 탐지견에도 이용되고 있죠. 하지만 포유류 후각 최강은 코끼리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코끼리의 후각은 개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린다벅 교수는 동물이 냄새를 인지하는 메커니즘이 냄새가 가진 고유한 특성의 물질과 코 안에 있는 후각 수용 단백질이 맞아떨어지면 냄새로 인지하고 뇌에 보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풀냄새가 있으면 코 안에 풀냄새 단백질 수용체가 있어야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 응용생화학과 니무라 요시히토 교수팀은 이 유전자가 사람은 500개에 불과한데 개는 1000개에 달하고 코끼리는 2000개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코끼리는 소변 냄새로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끼리는 암컷이 우두머리가 되어 집단 무리 생활을 하는 모계 중심으로 생활하며 이동하는데 서로 모여다니면서 여행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서로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무리가 흩어지거나 잠시 어디 떨어지더라도 소변 냄새를 파악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자신의 가족 무리가 아닌 다른 무리들이 있어서 헷갈리더라도 자기 가족의 소변이 아닌 냄새는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로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아주 미세한 냄새도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코끼리의 수명은 놀랍게도 평균 60년에서 70년으로 인간과 가장 비슷한 수명을 가진 동물입니다. 하지만 동물원에 갇혀있는 코끼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평균 수명이 20년이 채 안 돼 야생의 초원을 누비고 다니는 코끼리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암에 걸리는데요. 인간의 경우 80세까지 살 경우 약 35%의 확률로 암에 걸릴 확률이 있지만 코끼리는 암에 걸리는 확률이 채 5%가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끼리에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TP53이라는 유전자는 세포가 암으로 변할 것 같으면 파괴시켜버리는 암억제 유전자입니다. 인간은 한 개밖에 없는데 코끼리는 무려 20개나 있었던 것이죠.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생물학자 카를로 말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코끼리의 세포와 인간의 세포를 각각 두고 암세포로 변화시키는 실험을 했더니 코끼리의 암세포는 인간에 비해 2배 이상 암세포를 파괴해버리는 연구 결과를 얻어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코끼리의 암세포 억제 능력을 연구해 인간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암세포를 빨리 죽일 수 있는 데에는 진화 과정에서 덩치가 큰 동물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 암에 쉽게 걸린다면 코끼리가 덩치가 큰 어른이 되어 다 크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한 유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코끼리는 사실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발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발은 상당히 크지만 그 안에는 근육과 충격 완화 물질인 섬유질 젤리 같은 성분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뼈는 아주 작게 있어 발가락으로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6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몸무게로 걸어도 쿵쿵 울리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충격 완화 물질로 인하여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하루에 300k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식사를 합니다. 풀과 나뭇잎부터 줄기, 열매까지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식성이지만 소화는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먹는 것의 5분의 1 정도를 다식동으로 쌉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점은 코끼리가 돌아다니면서 소화가 덜 되고 남은 열매, 씨앗, 발효된 섬유질들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서 땅에 거름이 되어 비옥해지고 씨앗이 심어진다는 점입니다. 코끼리의 똥이 아주 좋은 자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의 수명이 인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코끼리는 죽을 때까지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암컷 코끼리도 14세쯤부터 첫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기간은 20에서 22개월입니다. 보통 한 마리를 낳지만 쌍둥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은 보통 4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코끼리는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마사이족은 코끼리 사냥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코끼리는 수백 년간 그들에게 공격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마사이족이 나타나면 경계 모드로 돌입합니다. 빨간 옷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창을 던지는 자세, 목소리까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실험에서 이걸 입증했는데요. 마사이족이 아닌 일반 사람이 똑같이 창을 들고 코끼리 옆에 가서 창을 흔들면 코끼리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마사이족의 빨간 옷을 입고 가면 그들은 냄새를 기억해서 바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서식스 대학 연구팀의 보고서에도 따르면 케냐 국립공원 야생 코끼리들에게 마사이족이 사냥할 때 했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자 코끼리들이 갑자기 방어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마사이족이라도 사냥을 하지 않았던 여성과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는 덜 방어적으로 나와서 코끼리가 그들의 성별과 나이까지 구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각종 신기한 묘기를 보이는 코끼리,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고 다양한 연출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코끼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울 수가 없는데요. 코끼리와 하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을까요? 코끼리는 야생에서 자라는 야생동물로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에게 호의적이고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동물이 아니기에 가축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걸까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다소 충격적인데요. 어린 코끼리를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게 해 납치해 온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묶고 부르기라는 뾰족한 쇠독으로 머리를 찍습니다. 코끼리는 도망가고 싶어도 어린 코끼리는 힘이 약하기에 온몸과 다리가 묶여 벗어날 수 없고 무력감을 느끼고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며 그 충격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파잔의식이라고 합니다. 파잔의식은 코끼리에게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때 일부 코끼리는 죽는 경우도 있고 몇 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이 나가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신해서 뇌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끼리 공연들을 다시 보면 코끼리 이마에 항상 무언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에 난 상처들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신기하기만 했던 공연들이 알고 보면 코끼리를 학대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코끼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몇 안 되는 동물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시체 주위를 맴돌면서 애도를 표하는 등 진정으로 따뜻하게 가슴으로 안아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으러 매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가족이 죽은 장소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사람의 장례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수명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한 정말 몇 안 되는 동물입니다.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덩치와 힘으로 인해 전투력이 상당하고 사람의 명령을 잘 이해하기까지의 전쟁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적으로 돌진하여 적의 무장을 해제하여 전쟁에서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끼리를 전쟁에서 처음 본 상대방에게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적군들은 사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공격하면 어마어마한 덩치로 괴성을 지르며 1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코를 흔들면서 달려온다면 더욱더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전쟁에 사용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크고 무거운 몸집 탓에 코끼리는 말과 다르게 한 방향으로 돌진하면 다시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고 또한 속도도 사람이 달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공격당하기 쉽고 기동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둘째, 성격이 예민하고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끼리는 분명 지능이 높고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기도 하지만 육중한 몸집에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코끼리를 타고 있는 조종사가 떨어지면 어찌할 줄 몰라 하고 큰 소리가 나면 겁이 나서 뒤로 도망가기도 하고 적군에 가기도 전에 코에 화살을 맞거나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코끼리가 미쳐 날뛰어 아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 대왕과 전투를 벌인 호루스 왕은 알렉산더 대왕과 싸우기 위해 전투 코끼리 200마리를 데리고 나갔는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 사전에 코끼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코끼리를 모는 조종사를 공격하고 코끼리의 눈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코끼리들은 고통에 폭주하여 200마리의 코끼리들이 오히려 포루스 왕 병사들을 공격하여 포루스 왕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셋째, 유지비가 매우 많이 들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 코끼리는 하루 300kg의 식량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먹어줘야 합니다. 전쟁 시에는 평소 먹는 양보다 활동량이 많기에 더욱더 많이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매우 약해 겨울에는 활동할 수가 없기에 두꺼운 옷을 입혀줘야 하는 등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끼리는 잡아서 키우는 가축화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잡아와서 길들이는 것부터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부유한 나라의 국가들만 코끼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투력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아서 코끼리는 얼마 안가 역사 속에서 말에게 밀려나 더 이상 전투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는 야생에서 전투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보호수단이자 무기입니다. 이 상아는 인간의 치아와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옛날부터 가공하기 쉽고 예쁘다는 이유로 장식품이나 다양한 공예품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원래는 죽은 코끼리의 상아를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점점 인기가 많아지자 상아 하나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자 상아를 얻기 위해 살아있는 코끼리를 마구잡이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코끼리는 최근 30년간 무려 90%나 감소하여 멸종바로 직전 등급인 위급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이내에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지능이 높은 코끼리들이 밀렵꾼들을 피하기 위해 야행성이 되어서 밤에 돌아다니기도 하며 암컷 중에는 아예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현대적인 진화를 하는 중입니다. 상아의 세계 최대 수요국은 중국이었지만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상아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코끼리 보호 활동이 시작되자 2018년부터 중국은 모든 상아 거래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아 수입은 금지되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상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피아노 건반에 코끼리의 상아를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상아로 건반을 만들 경우 터치감이 좋고 수분 흡수율이 높아서 땀이 나더라도 금방 흡수해 건반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 상아로 도장을 만들면 좋은 기운이 생겨 사업, 건강, 학업 등이 잘 된다고 해서 대중화된 적이 있었으며 현재에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찾지 않아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끼리가 밀렵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야생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